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단석이 마이너스 12% 정도, 낙폭이 크게 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단석이 무증이다 보다 이런 걸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개인들이 무증을 하면 이건 뭐 무조건 올라가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1조 계약 좋습니다. 그리고 무증, 물론 호재로 발생할 가능성 높죠. 자, 그런데 결국에 이 DS 단석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점 대비해서 이 상승에 대한 파동은 너무나 완벽하게 고점이 나왔고, 그리고 그 고점 뒤에 나오는 이 하락 추세, 우리가 절대 또다시 손쉽게 매수를 결정할 때가 아닌, 우리는 확실한 시그널이 뜰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 어떠한 이 하락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단순히 무상증자, 권리락, 그리고 1조 계약, 그리고 정부에서 탄소 배출 80% 저감 항공유 SAF 이 로드맵을 발표를 한다. 막 이런 호재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야,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지 하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그리고 뉴스 기사를 보고 절대 이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도대체 왜 이 SAF 로드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가 막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그 이유를 찾는 순간 저는 주식으로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내려가는데 물론 악재 때문에 내려갈 때도 있겠고, 혹은 호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갈 때가 있겠고, 주가라는 건 그때마다 항상 이 흐름이 나오는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은 또 어땠습니까?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시작하고 나서 이 DS 단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와 외인들의 매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던, 호재의 영향을 받던, 악재의 영향을 받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 DS 단석을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DS 단석을 제가 이전에 최소 3만 원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왜?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최소 3만 원까지 더 떨어질 수 있고, 이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지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여기 이 구간대에서 과연 눌림목 신호에 대한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흐름을 따라 우리는 다시 한번 DS 단석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제가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면요, 외인들이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매도세, 기관이 매도, 그리고 개인들은 이게 또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매수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좀 답답합니다. 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언론에서 마치 이 권리락, 무증, D-2일, D-3일, 이제 오르기 직전, 급등전 1초 전, 급등전 5분 전,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막 자극적인 내용들을 쓰다 보니까 개인들이 지금 꼬임에 넘어간 건데, 지금부터 개인들의 물량을 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저점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주가 올리려고 하고 주가 살짝만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살짝만 올라가도 이런 데서 개인들이 또 매도를 엄청나게 해요. 왜? 또 떨어질까 봐. 무섭잖아.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좀 털고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난 영상을 다 찾아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께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더 안내를 좀 해드릴 거니까, 제가 예전에 이 5파동,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총 메커니즘에 총 5파동이 나오고, 그 5파동이 완성이 되면 이런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온다. 이거는 비단 단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똑같은 흐름입니다.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 2022년도부터 이 저점부터 해서 고점까지 올해 9월까지 이렇게 5파동에 대한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완성이 되니까 지금 거의 저점 이탈 구간까지 이런 ABC 파동이 상당히 가파르게 주가 떨어졌죠.
제가 예전에도 DS 단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다섯 파동이 완성이 된 종목들은 절대 이 저점 매수를 쉽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뭐 더 올라갈 수는 있었을 텐데 만약에 다섯 파동이 너무나 완벽하게 타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조정에서 쉽게 이게 떨어지는 칼날에 절대 이게 뭐라고 하죠? 저 매수타점, 눌림목 자리에 매수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확실한 시그널이 떠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계속 주가가 저점이다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최소한 이 3만원 근처까지라도 일단은 기다려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진짜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대략 딱 이 정도 구간이었죠. 이 0.236 구간. 이 정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전부터 제가 이 목표가 부분을 여기 좀 보이시나요? 목표가 부분을 대략 이 정도 선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의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접근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저점에 대한 확실한 매수의 타이밍이 뜬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새롭게 또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 안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추세가 무조건 고점을 뚫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결국 시그널에 따라 결국 우리가 분석에 따라서만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은 손실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부터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단석이 지금 나오는 재료들이 그렇게 나쁜 재료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가를 또 끌어올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끌어올리기 위한 재료들은 또 언제든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호재성 거리의 재료가 나온다라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던 이유는 이 더블탑을 찍고 주가가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올라왔지만 오히려 이 매수에 대한 세기가 약해지는 구간에서는 80%의 확률로 하락 추세에 대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딱 그 타이밍이 이 전체적인 파동의 다섯 번째 파동의 그림에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정이 깊게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아마 사람들이 무조건 더 올라갈 거다. 뭐 무증전에 무조건 더 한 번 더 올렸다가 갈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께 계속 하락에 대한 또 하락 타점을 절대 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저한테 욕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어때요? 네, 제가 틀렸든 안 틀렸든 만약에 정말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야 주가 올라가잖아 나 수익 놓쳤잖아 그런데 적어도 손실을 안 봤잖아요. 그렇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떨어지는 걸 제 말을 들어서 안 샀으면 손실을 안 봤죠. 그러니까 아쉬운 건 있어도 우리가 최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해야지 손실 대비해서 나는 수익을 더 크게 보겠다는 욕심을 가지는 순간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타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거고 여러분들 지금 저희 구독자방에 또 많은 분들이 이 DS 단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그널에 따른 타점들을 계속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라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이런 부분들이라도 앞으로 저와 함께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시면 저는 충분히 타점 그리고 올라가는 그 또 매도 타점 올라갈 때 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법 그리고 이게 진짜 고점인지 아닌지를 제가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011-9671로 저에게 단석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이런 장중 타점이나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표들까지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오셔가지고 이 DS 단석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을 좀 같이 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이너스 12% 급락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걱정되시죠? 그쵸? 근데 저는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락이 나와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좀 면이 섰습니다. 뭐 더 떨어지라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또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기분이 좋아진 거지, 뭐 여러분들이 하락을 해서 손실을 봤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올라가는 흐름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과 전략을 짜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저는 분명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런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진짜 대응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낙폭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석 하나만 우리가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단석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섹터들을, 또 우리가 종목들을 좀 다각화, 다양화해 나간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는 분명 더 올 수 있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계속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함께 나갈 테니까,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저는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내일부터 저와 함께 좀 잘 이끌어 가 봅시다.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